두 번째 이제 배울기를 보도록 하죠. 배울기. 자, 이 배울기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분류기랑 했던 거와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아까 분류기 했던 거는 전류기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외부장을 병렬로 연결했다라고 했었고요. 이 배울기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전압계예요. 이 전압계의 이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이때 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배율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압을 상징하고 있는 V자를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으면 전압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회로를 그려보는 거예요. 앞에 것처럼. 자, 그럼 이 전압계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전압을 측정하겠다 이렇게 띵띵 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아까처럼 50V 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50V를 걸었는데 이 전압계는 내가 잴 수 있는 게 30V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걸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망가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망가지는 거를 우리가 방지하고자 또는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이번에는 외부 저항이라는 거를 이 전압계 옆에다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자 이 얘기예요. 여기 R 값을, 여기 책에는 RV 됐으니까 RV라고 해보자. RV 값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저항에 대한 접속법에서 직렬 연결이 하게 되면 여기 저항과 여기에도 우리가 전압계에 대한 내부 저항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내부 저항도 이렇게 그려보죠. 다 같이 그냥 내부 저항이 있다고 했으니까 내부 저항이 이렇게 RV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와 여기에 따로따로 걸리는 우리가 전압이 쪼개진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50V를 거는데 여기 RV라는 이제 어떤 저항값이 있으니까 얘를 똑같이 가변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전압이 걸리게끔 만들어 준다면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이 전압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여기에 30V 미만으로 여기다 보내버리면 이 전압계는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기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자, 이제 구하는 거는 여기 전압계에 걸린 전압을 구하라 이 얘기해서 얘를 VA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VA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VA는 자, 얘도 이 직렬 회로에 대해서 뭐다 이거 여기까지 구하는 거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쓰세요 이 얘기죠. 전압 분배 법칙 쓰게 되면 여기 RV 있고 여기 스몰 RV 있으니까 얘를 라지 RV 플러스 스몰 RV, 여기 이제 누구 거 올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자기 자신 거 올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께 스몰 RV죠. 얘 곱하기 전체 전압 V로. 자, 그럼 똑같습니다. 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율입니다. 배율 M이라고 써본다면 얘도 VA분의 V 값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게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아까 수학했듯이 넘어가면 되는데 얘가 거꾸로 넘어갔으니까 얘도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 역수 취해주면 되면 여기는 스몰 RV 분의 라지 RV 플러스 스몰 RV 값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얘는 얘에 대해서 같은 공통 분모니까 1 플러스 스몰 R분의 라지 RV 값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율기 하게 되면 이 배율기의 공식이 요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여기 RV라고 되는 거 우리가 외부 저항이라고 제가 표현해봤지만 배율기에서 쓴다 해서 배율기 저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RV는 뭐냐면 이 전압계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값이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말들이 중요하죠. 여기 VA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 IA라고 표현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뭐다? 한도값이라고 얘기해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여기 말이 이게 더 이쁘네요. 측정할 수 있는 한도값 값이라는 얘기고 여기 V라는 얘기는 내가 측정하고 싶은 거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럼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는데 다만 주의할 거, 여기 뒤에 공식과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 뒷부분 분류기 또는 배율기, 여기 보면 분류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다? 서로 반대예요, 그죠? 반대고 배율기는 여기 RV가 올라와 있고, 이게 원래는 여기 책에도 원래 쓰게 되면 RS, RA라고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배율기 얘가 전압 가지고 하는 거고 분류기는 전류 가지고 하나 보니까 구분 짓기 위해서 제가 그냥 문자를 이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뀐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배율기 저항과 분류기 내부 저항을 가지고 몇 배수만큼 차이가 나야 내가 저기다가 안전하게 삽입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수를 물어보는 이 문제에서 1이 여기 있으니까 1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쪽 넘겨버린다면 M-1 리꼬로 스몰 RV분의 라지 R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라지 RV입니다 라고 정의해보면 라지 RV는 얘가 넘어가서 곱셈 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로 열고 M-1에 스몰 RV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공식이라는 얘기죠. 또 10배짜리를 쓰겠다 하게 되면 10배 넣게 되면 여기 10 빼기 1이니까 뭐다? 이 외부 저항은 요거에 대해서 9배만큼 차이가 나요. 이 뜻이죠. 얘가 9개 뭐야? 제가 하나가 되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가상 시험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배율기가 얘가 전압계인지 또는 병렬인지 직렬인지 요게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건 지워버렸지만 이 분류기를 다시 써보면 이 분류기는 아까 전류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병렬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 보세요. 자, 앞에 글자만 따봅니다. 자, 전류계 리을자, 분류계 리을자 똑같죠?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계 이응, 여기 배율계 이응. 그대로 따오면 누가 전류계고 누가 전압계인지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데 자, 얘는 병렬이고 얘는 직렬이라고 했었어요. 이 직렬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실수로 여기를 병렬이라고 한다면, 이 병렬로 바꿨다면 이 병렬은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병렬 거려보면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30V 밖에 잴 수가 없는 이 전압계는 같은 경우는 50V가 걸렸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 여기다 병렬을 걸어도 효과가 없잖아요. 괜히 건 거죠 뭐. 그냥 돈 낭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렬이 아니야 뭐다. 직렬을 연결해야지만 전압이 쪼개지는 값으로. 우리가 분류기 하게 되면 전류기에 대해서는 병렬을 해야지만 전류가 쪼개지는 값이 되기 때문에 병렬이 되겠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분류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67번. 자, 어떤 전류기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자면 이 분류기의 저항은 전류기의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저항에 대해서 배수만 물어봤어요. 근데 10배로 하겠다 합니다. 근데 이 전류기에 나왔으니까 분류기 값을 써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공식이 뭐라고 했냐면 RS 리꼬로 M-1 분의 RA입니다 라고 써봤었죠. 그럼 제가 10배 하겠다 했으니까 10배 대입해보면 10-1이니까 9분의 1의 RA가 된다. 그래서 9분의 1배짜리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답을 찍어보시면 답이 4번에 있죠. 그 다음에 68번. 전류기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류기의 병렬로 접속하는 저항기는 무엇입니까? 자, 전류기 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분류기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겨서 69번.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전압계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되어 있는데 옆에 연도수를 잘 보세요. 9년도, 12년도, 13년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찍어보면 당연히 배율기가 되겠고요. 자, 우리 항상 문제 풀다 보면 그 문제 옆에 연도 써져 있죠? 제가 다 거기다 넣는 겁니다. 문제 다 찾아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연도수가 없다 해갖고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어 문제니까 안 나오겠지 그런 게 아니라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아직까지 출제원이 발견 못했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출제했다는 얘기는 그 다음 회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죠? 근데 연도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출제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70번. 자, 어떤 전압계의 비율을 10배로 하려면 배율계의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에 몇 배로 해야 됩니까? 아까 요게 67번과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RV 값은 M-1의 RV 값이죠. 그럼 얘도 똑같이 몇 배로 한답니까? 10배로. 10배 대입하면 9RV죠. 그래서 9배짜리 답 1번에 있죠.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71번. 자, 50V의 전압계가 있다. 자, 이 전압계를 사용해서 150V의 전압을 측정을 하려면 몇 오음의 저항을 외부에 접속을 해야 됩니까? 단 이때 이 전압계 내부 저항은 5000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지금 같은 문제는 계산을 하세요 라는 이 문제인데, 자, 해설처럼 요 밑에 있는 것처럼 구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율기 전압계 나왔으니까 공식을 이렇게 써봤어요. 그죠? 이 식을 여기다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다시 써보면 배율 M이라는 거는 VA분의 V 니꼬로 플러스 1 플러스 여기 다시는 게 VR 스몰 RV 라지 RV예요. 자, 그럼 다시 의미가 뭐였냐면 얘가 내부 저항, 그죠? 얘가 외부 저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부 저항 값을 뭘로 줬냐면 얘가 5000이에요 라고 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이제 측정을 넣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50V의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 사용해서 150V를 측정하려면 하고 물어봤으니까 측정 한도 값이 누구? 150, 150이에요? 150이에요? 이건 문제 봤을 때 50V의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 사용해서 150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하고 물었으니까 VA가 얼마? 50이 되겠죠? 측정해서 한도 값이니까. 자, 대답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물어봅니다. 모르기 때문에 대답해주면 제가 넘어가요. 자, V는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었죠? 그럼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누구? 150V를 측정하려면 하고 물었으니까 얘가 150짜리.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면 RV입니다 하고 물어봤으니까 RV를 1 넘겨버리고 5000 여기 넘겨서 곱셈해갖고 구하는 방법이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고 그냥 여기만 보세요. 50분의 15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50분의 150 약분 시켜보세요.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럼 여기가 3이에요. 여기 1 있죠? 1 플러스 땡 쳤는데 여기 얼마 나오면 돼? 그러면 2만 나오면 3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2배 넣으려면 여기 몇 배? 여기다가 이 5000에 대해서 2배짜리 넣으면은 내가 여기 2 나올 수 있다 얘기죠? 그럼 얼마? 만 돼 있는 거 답 2번에 있죠.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시험장 가갖고 뒷대 어렵게 다 유도해갖고 막 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까 체크했던 잠깐 다시 앞으로 잠깐만 넘겨가면 66번 문제 547페이지죠. 자,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때 전압계와 전류계를 연결하는 방법이 옳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전류계 하게 되면 병렬, 우리가 전압계 하게 되면 직렬 연결로 한다 라고 되는 답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아보시면 자, 전압계는 직렬, 전류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답 2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또 전기저항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전기저항이라는 거를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전기저항이 무슨 뜻이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전기저항은 앞에 있는 전기저항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추가적으로 본다면 도선의 전기저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무조건 우리가 도선을 그러면 동그라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원통 모양이라는 얘기죠. 사각형이 되어 있고 뭐 별표 모양이 되어 있고 세모 모양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중심에 여기 표면까지의 이 거리를 반지름 뭘로 할까요? 얘를 R로 줬네. R로 해보자. R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름을 우리가 라지 D, 스몰 D라고 하죠. 자, 이렇게 표현법이니까 스몰 D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 도선이 가진 길이도 있겠죠.
길이를 L메타라고 한번 보고요.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면적당, 길이당에 존재하는 고유저항이라는 로우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얘를 로우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고유저항 오hm 메타라는 값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기저항을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전기저항 R값을 니꾸로 놓고 싶은데 일단 비례관계를 먼저 보자 얘기예요. 비례관계. 자, 그러면 이 도선도 하나의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재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전류가 흘러갈 때 방향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선을 이렇게 짧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쓰잖아요. 그죠? 길게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저항값도 어떻게 돼요? 커진다. 그럼 얘는 이 R과 이 길이 L에 대해서는 비례관계다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로우라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로우라는 것도 하나의 오hm 메타 됐으니까 단위 면적 또는 단위 길이당의 저항값이 있다 얘기예요. 그럼 얘도 하나의 저항값이니까 이 저항값이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통에 대한 여기 단면적 구할 수 있겠죠. 단면적을 지금 책에는 A라고 써놨네. 저는 S가 편한데 저는 S라고 쓸게요. 이게 더 편해요 저는. 자, S메타 제곱이 있다고 면적이 있다고 본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이 도선이 있대요.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이 저항값이 이만큼 흘렀을 때보다 얘를 좀 더 넓혀갖고 이렇게 쓰는 이 저항값을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면적이 넓어졌을 때가 이 저항값이 내려가더라 이 점이에요. 그러면 이 도선을 얇게 쓰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두껍게 조금 쓰게 된다면 내가 일정한 저항값을 쓸 수 있다 얘기죠. 그 일정한 전류가 저항이 된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내가 똑같이 일정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뜻도 되겠네요. 그래서 단면적이라는 거는 이 저항에 대해서 뭐 한다? 서로 반비례, 역수관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갖고 우리가 이 식을 써보니까 R이라는 거는 로우의 S분의 L인다라는 이 식이 완성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공식이 얘입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줄 때 그냥 요것만 딸랑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면적이에요. 그죠? S. 면적인데 이 면적을 누구 면적? 요거에 대한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에 대한 면적을 말하니까 원에 대한 면적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저항 I라는 값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로우의 파이 R 제곱 분의 L 값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 되겠죠. 또 한번 써보면 이거는 반지름이잖아요. 제가 반지름을 R만큼 줬을 때 여기에 R이 된 거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내가 반지름 표현하고 싫고 지름 D라고 표현해보면 지름 D. 요거 지름 D라는 얘기는 지름하고 반지름 무슨 관계? 반지름은 2배가 돼야지만 지름 되는 거고 지름은 2분의 1배가 돼야 반지름 되는 거니까 내가 지름이라고 표현한다면 로우에 파이 여기 2분의 D 제곱을 씌워줘야 요거 반지름 값이 된다 얘기죠. 이렇게 표시되는 이 값을 다시 정리해보면 2 제곱 돼 있으니까 4고요. 여기는 D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D 제곱에 4 로 L 값으로 또 변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저항입니다 하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모양, 요게 세 번째 모양이 된다 이 얘기예요. 공식이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고유 저항이에요. 저 이상하게 생긴 문자 하나.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구자를 거꾸로 쓴 건 아니고요.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쓰는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로우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로우. 그래서 이 고유저항을 로우라고 읽고 단위를 본다면 오hm 메타가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단위가 어떻게 나왔냐? 자, 본다면 방금 했던 대로 전기저항은 로우의 S분의 L 값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로우 값을 구하고 싶어 한다면 S가 넘어가서 고셈, L이 내려와서 나눗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L분의 RS. 얘네들 단위만 본다면 저항이니까 오hm, 얘는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 메타니까 메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 메타하고 여기 메타 하나 약분되니까 얘가
오hm 메타가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본다면, 자, 책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고유저항 로는 오hm 메타라 함은 단면적 1 메타 제곱, 길이 1 메타, 물질의 저항이 로 ohm을 뜻합니다 라고 되는데, 이걸 보시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말로 써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단위 길이에 대한, 얘는 단위 면적당 전기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m당 1m 제곱당 존재하고 있는 전기 저항값을 우리가 고유 저항이다 라고 표현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고유 저항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고유 저항에 이제 단위 표시법이 있는데, 이 단위 표시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단위 표시법을 본다면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로우라는 값이 지금 1 오hm 메타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위를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전선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 전선의 단위가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 법규 시간에 이미 해봤다면 한 번쯤은 당연히 들어보셨을 텐데, 얘 단위 뭐예요 이거? 스퀘어 쓴다는 얘기죠. 스퀘어는 게 뭐예요 이거? 밀리 메타 제곱을 쓰겠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지금 몇다? 단위가 메타란 얘기죠. 그럼 나는 얘를 뭘로? 얘로 바꿔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왜? 이 전선에 대해서 나는 단위를 얘로 쓸 건데, 여기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고유 저항값이 지금 그냥 오hm 메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 단위를 맞춰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를 오hm 밀리 메타 제곱 퍼 메타가 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순서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음이라는 거는 어차피 여기 오음 그대로 쓰니까 얘는 변환값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본다면 얘는 밀리에 메타 제곱이 되겠다 하게 되면, 얘는 밀리가 10에 몇 승? 10에 마이너스 3승. 여기 제곱되어 있다는 걸 얘기에 대해서 제곱하라니까 이 제곱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지려면 이 메타가 밀리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다 숫자만 넣어주면 똑같이 표현을 하겠다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메타 제곱이니까 얘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뭘로 나누기 m을 하나 해주겠다 얘기예요. 그럼 얘하고 약분되겠다 얘기죠. 그럼 원래 뭘로? 밀리메타. 그럼 밀리는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 값을 넣어주면 똑같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밀리메타 제곱의 퍼 메타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 값이 10의 6승 값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안 돼요? 단위 환산 방금 했잖아요. 밀리가 몇 승? 10에서 3승. 여기 제곱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제곱, 그죠? 여기다 이제 뭐 한다는 얘기 이거. 이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거 이 메타 요 m 써있다고 다 같은 m이 아니에요. 여기는 얘는 밀리, 그죠? 얘는 메타 제곱, 얘는 메타. 여기하고 얘하고 약분되면 다시 뭐예요 이거? 메타가 될 거니까 같은 단위라는 얘기예요. 같은 단위. 자, 이 값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오hm 메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오hm 밀리 메타 제곱 퍼 메타로 바꾸게 되면 10의 6승 값을 쓴다는 거, 책에도 자세히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자, 3번, 4번, 5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로서 거의 출제가 되는 이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도전율 하게 되면은 뭐 도전율 요거 나중에 뭐 풀 때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저기 하진 않은데, 자, 근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 주셔서 좀 답을 하나 외우셔야 돼요. 자, 전선의 고유 저항 값이 있는데, 자, 저거 설비 시간에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설비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전선이라고 하게 되면 연동선과 경동선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 연동선과 경동선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재질은 같아요. 똑같은 구리를 가지고 만드는데 연동선이다, 견동선이다 라고 한다면 연동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동, 즉 말 그대로 이 전선이 휘어짐이 굉장히 좋은 전선을 얘기해요. 휘어짐.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가효성이 좋은 전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가효성이, 얘는 특징이 가효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 휘어짐. 근데 이 경동선은 구리를 가지고 압축을 시켜갖고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가효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묵직하다는 얘기죠.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딱딱한 거를 뭐냐면 그 안정감, 그 무게, 그 인장 강도로 하는데 그 인장 강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동선과 경동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인장 강도가 높은 이 전선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송전, 대전, 선로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 바람이 불게 되면 얘가 끄떡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견동선을 사용한다는 얘기고, 연동선을 사용한다 하게 되면 얘는 옥내를 써요. 즉 여기 안쪽에, 건물 안쪽에. 건물 안쪽은 구조가 복잡하니까 막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동선을 쓰겠다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딱 여러분들한테 정해준 값이 있어요. 나는 연동선을 쓰겠다 하게 되면 무조건 아까 얘기했던 고유장에 대한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의 이 정한값이 딱 이 정해져 있는 값을 쓰겠다 이게요. 그 쓰는 값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58분의 1. 요거 58분의 1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만큼 값이 딱 정해져 있는 이 값에 우리가 이 K라는 도전율이라고 배웠죠? 이 도전율은 고유장의 역수값이니까 당연히 뭐다? 얘는 전류의 흐름을 쉽게 해주는 그 역할이라고 했어요. 도전율이. 그럼 이 도전율이 몇 퍼센트가 될 때 얘는 우리가 2인 100%를 봅니다. 100%. 도전율이 그냥 1일 때는 1일 때. 근데 이 경동선 하게 되면 이 경동선은 국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값이 55분의 1이에요. 자, 55분의 1. 근데 이때 도전율 K 값은 얘는 약 97%를 기준해서 만든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하는 이 값이 이만큼 크기가 존재한다는 거. 경동선, 연동선 이 값을 물어볼 때 고유저항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본다면 58분의 1로 되는 거. 얘는 55분의 1로 되는 거 답 찍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설비 시간에 아마 뭐 전선의 굵기, 전선의 종류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원장님이 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미 진행하는지 안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또 정확하게 또 해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종류가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 파트가 전기이론 파트가 아니니까 고유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밑에 퍼센트 도전율은 잘 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럼 우리는 문제를 7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도체의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가나다로 답을 보니까 길이 또는 단면적 요거에 대해서 비대하냐 반비례냐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 되겠죠. 저항 R이라는 거는 도선에 대한 전기저항이니까 로우의 S분의 L입니다 라고 써봤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길이에서 비례하는 거고 단면적에서 반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답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골라보시면 3번에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되는 거 3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73번. 자, 고유정의 로, 길이가 L, 지름이 D메타인 자, 전선의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요거 아까 제가 여기서 유도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항 R은 로의 S분의 L 값, 얘를 단면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로 파이 R 제곱의 L 값으로. 근데 얘를 우리가 지름을 표시하겠다면 지름을 지금 라지 D로 줬으니까 로의 파이 가로 열고 2분의 D의 여기에 제곱 L 값이죠. 이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써야겠죠. 정리하게 되면 얘는 파이 D 제곱에 요거 2 넘어가면 4로 L 값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중에 이제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답 찍어주면 되겠네요. 답 보시게 되면 답이 1번에 있죠. 이런 모양이 아니다 해서 답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얘 앞에 떼어놔서 곱셈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띄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센스껏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4번.
자, 7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줄 전기저항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숫자에 대해서 전기저항 값이 얼마냐라고 숫자를 주어있고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전기저항에 도선이 있다면 그 도선이 이 길이가 또는 면적이 몇 배로 증가하냐 아니면 감소했냐 이거에 따라서 전기저항이 몇 배가 될 거냐 이런 비례식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4번부터가 대표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굵기가 일정한 도체가 있다. 자, 굵기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적이 일정하고 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이 길이를 n배만큼 잡아 늘렸다면 이 저항은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요따만한 전선이 있대요. 최적이 일정하다고 봅니다. 근데 얘가 2배만큼, 3배만큼 이렇게 내가 딱 잡고 늘렸다 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선이 고무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이 이렇게 있다가 쭉 눌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길이는 늘어나고, 그죠? 단면적은 줄어들죠. 그러면 얘가 지금 n배만큼 잡아 늘렸다면은 이 길이는 n배가 될 거고, 그죠? 이 면적은 n분의 1배가 된다 얘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로 전기저항을 R로 표현해보자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도록 하자. 자, 로의 S분의 L인데 L 값이 지금 n배가 됐다면서요. 지금 n으로만 한 거죠. n배가 됐으니까 곱하기 n배만큼.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n분의 1만큼. 자, 원래 이 비율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 대해서 얼만큼 변했냐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모양만 본다면 여기 방금 썼던 이 공식하고 처음 모양과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쓰면 얘는 n분의 1분의 n이니까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 저항이 n제곱배만큼 됩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답 2번에 있죠. 자, 그 다음 75번. 전선의 최적이 일정하고 길이를 2배로 늘리게 되면 이때 저항은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 문제 봤더니 74번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n배가 아니라 2배를 늘렸다고 했으니까 몇 배 된다고요 지금? n제곱만큼 된다면서요. 그럼 2배 늘렸다면 2제곱이 되는 거니까 몇 배? 4배가 된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배 되는 거 답 3번에 있고요. 제가 절대 귀찮아서 이렇게 다시 안 쓰는 건 아닙니다. 했던 거니까 그저 대만 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76번. 자, 이번에는 길이가 1m고 그 다음에 도선의 저항값이 25m였다. 그리고 이 도선을 고르게 2m로 늘렸을 때 이 저항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앞에 있는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1m짜리 도선이 있었는데 저항이 20짜리였대요. 이 저항값이 1m짜리가 25ohm이었다. 이거였는데 얘가 지금 뭐라 하냐면 이 도선을 고르게 2m를 잡아 늘렸대요. 2m짜리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데 몇 배 된다고 이거? 지금 4배가 되겠다 이게 얘기잖아요. 그럼 4배. 맞아요? 4배가 되겠다는 얘기는 처음 저항값에서 몇 배 됐다는 거예요? 4배짜리. 그러면 25ohm짜리는 몇 배로? 4로. 85ohm이 되겠다 이 얘기죠. 85ohm 되는 거 3번에 있죠. 자, 우린 문제는 무조건 간단하게 푸는 겁니다.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7번. 자, 이번에는 어떤 도선의 길이를 2배로 하고 전기 저항을 5배로 한다면 이때 동선의 단면적은 몇 배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번에 단면적을 한번 해보래요. 그럼 방금 했던 대로. 자, 전기 저항 R은 로의 S분의 L인데 단면적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S는 하고 정리해본다면 S는 하게 되면 자, 일단 요거하고 자리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바꿔주게 되면 로 L의 R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길이를 2배로 하고 얘를 2배로 그리고 전기 저항을 몇 배로? 5배로 하게 되면 요거 S 단면적이 몇 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처음 값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얘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냥 몇 배?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쓰면 5분의 2
요 계산기 빵 눌러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을 찍어보시면 0.4 되는 거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78번. 자, 78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전선의 지름을 균일하게 2배를 줄였다면 이때 저항값은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반지름을 가지고 또는 면적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름을 가지고 얘가 2배로 줄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일단 이 공식을 뭘로? 지름의 표현법을 일단 바꿔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자, R은 로 S분의 L에서 다시 한번 유도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로 파이 R의 제곱분의 L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자, 파이 D 제곱의 4 로 L이요. 이렇게 얘 이렇게 써도 되네. 4 로 L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지름 D를 뭘로 했대요? 2배로 줄였다 라고 한다면 이 2배짜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2배짜리 줄였다 했으니까 이 식이 파이 2D 제곱 분의 4 로 L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식만 다시 정리해보자 얘기예요. 요 식 정리하게 되면 자, 위에 4 로 L 그대로 있고요. 밑에는 파이 하고요. 얘 곱해버리면 4 하고 여기 D 제곱 넣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배수로 가는 건 첫 모양 값에서 얼마큼 늘어나느냐 요거 보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이 모양 여기 누구예요? 얘죠. 첫 모양이죠. 그럼 얘 몇 배로 줄였다는 거예요 지금? 4분의 1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다시 쓰면 얘 몇 배? 4배짜리. 답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79번. 자, MKS 단위계로 고유저항과 도전도의 단위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MKS라는 거와 자, CGS라는 이 단위계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현존에서 쓰고 있는, 지금 실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쓰고 있는 이 단위가 다 뭐냐면 MKS 단위계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MKS는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뭐 무게가 됐든 시간이 됐든 길이가 됐든 간에 그 값을 우리가 정리하면 얘는 킬로그램 또는 메타 또는 세크를 이렇게 기준을 해서 우리가 단위계를 쓰는 걸 MKS 단위계 딱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국제적으로 딱 정리해 놓은 값이에요. CG에서 단위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단위계를 말하면 얘보다 한 단계 아래 단계예요. 그래서 얘는 그램, 얘는 센치, 메타, 얘는 세크를 뜻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CGS하고 MKS 단위계 본다면 이 벌써 크기가 차이가 난다 얘기죠. 그러면 이 크기가 차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단위계를 쓰는데 내가 이 단위를 썼는데 여기다가 이 CML을 센티메타를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부분이에요. 단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쓰자는 게 통일로. 예전에는 우리가 쓸 때는 CGS가 기본적인 기준이 됐었어요. 기준이.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하다 볼수록 얘 단위계보다 더 큰 단위계를 쓰는 게 점점 많아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MKS라는 이 단위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바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바뀔 건데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 위에 단계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인터넷에 한번 쳐봐서 무슨 단위계랑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 좀 재미도 있어야죠 뭐. 그래서 MKS 단위계, CGS 단위계 하게 되면 기준이 우리가 MKS 단위계고 CGS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말로 전자 단위계라고 해요. 아래 단계. 그래서 우리가 작은 단위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무조건 우리가 다 쓰는 게 MKS 단위계라고 했으니까 자, MKS 단위계를 고유저항과 도전도의 단위 중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저항값 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도전도예요. 그래서 두 개 값이 뭐 곱해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단위계가. 그래서 모홈메타와 모호 퍼 메타 되는 거 답 4번에 있죠. 그 다음 80번. 고유저항의 단위는 어느 것입니까? 자, 이거 틀리면 그냥 시험 보지 마세요. 답 1번. 공부 진짜 안 했다는 겁니다. 80번 틀리면.
81번. 전선에서 길이가 1m, 단면적이 1mm 제곱을 기준한 고유 저항값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전선이 1m짜리를 가지고 단면적이 1mm 제곱으로 나타낸다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전선에 쓰는 단위가 지금 요거라고 했었죠? 1mm 제곱으로. 그러면 우리가 고유 저항이 1m를 가지고 있을 때는 5m짜리를 지금 뭘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라고 했었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된다? 5mm 제곱 퍼 메타를 쓰겠더라. 그럼 몇 승? 10의 6승이 되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의 6승 되는 거는 아니고 단위만 물어봤으니까 4번 찍어주면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82번. 82번 때문에 1.5m와 같은 것 하고 물어봤으니까 방금 했듯이 이렇게 되는 거 답 2번에 있고요. 83번. 1오음메타는 몇 1오음cm입니까? 간단하죠 뭐. 1오음메타가 있는데 얘가 1오음이 아니라 5cm냐. 똑같은 단위에서 지금 큰 데서 작은 데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cm니까 cm는 뭐다? 10-2승. 얘 거꾸로 써주면 10의 2승 값 10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2승 되는 거 1번. 이거 단위게 이해 못하면은 지금 이것도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1m가 몇 cm? 100cm. 그죠? 같은 거잖아요. 여기 5옴 하나 추가됐다고 해갖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5옴 정확값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온도 계수 보도록 하죠.